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밤 평화로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저녁 식사에서 마늘을 드셨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늘 없는 식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삶 깊숙이 자리한 식재료일 겁니다. 구수한 국물 요리부터 아삭한 김치, 매콤한 무침까지 마늘은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음식의 맛을 한층 더 살려줍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이고 어쩌면 섬뜩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작고 단단하지만 매운맛과 향으로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이 마늘이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때로는 아주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이 마늘이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작년에만 해도 마늘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 분이 무려 47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했던 마늘이 이런 위험을 품고 있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죠. 실제로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를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73살의 박할머니는 평소 건강 염려가 많으셨던 분입니다. 주변에서 마늘이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매일같이 밥상에 달콤한 마늘장아찌를 빠뜨리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과 구토 증세로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간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 매일 드셨던 마늘, 장아찌가 문제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0살의 이 할머니께서는 장에 보관해 두었던 마늘에 곰팡이가 조금 피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에 곰팡이 핀 부분만 잘라내고 멀쩡해 보이는 부분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셨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충격적이게도 간암 초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으셨기에 간암 진단에 크게 놀라셨고 의료진과의 상담 끝에 상한 마늘 섭취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큰 후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마늘 혹시 나도 모르게 독이 되는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마늘이 어쩌면 여러분의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심지어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몰랐던 마늘의 두 얼굴을 파헤치고 마늘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같은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그 비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럼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절대로 이렇게 먹으면 마늘이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3가지 위험한 섭취 방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특히 달콤하게 간을 맞춘 마늘 장아찌는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귀한 성분은 우리 몸의 암을 막아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신이 설탕과 만나면 그 암을 막는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고 해요. 설탕의 당분과 마늘의 유황, 화합물이 결합하면서 알리신의 활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물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늘의 좋은 효능은 사라지고 혈당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장아찌는 간장이나 소금에 절이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 관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시니어 분들에게는 건강을 위해 드시는 마늘 장아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68살의 이 할머니께서는 평소 당뇨전 단계이셨는데 매일 달콤한 마늘 장아찌를 식사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드시다가 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 결국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는 큰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마늘 섭취 방법은 바로 마늘빵입니다. 노릇노릇 버터향 가득 고소한 냄새가 정말 유혹적이죠. 갓 구운 마늘빵 한 조각이면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늘빵은 우리 몸에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은 이미 그 자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인데요. 여기에 버터와 설탕, 마늘이 듬뿍 들어간 마늘빵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혈당을 로켓처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마늘의 매운 성분인 알리신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알리신은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탄수화물 소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데 이는 곧 혈당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버터의 높은 지방과 빵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간에서 지방이 아주 빠르게 생성되어 지방간이 생길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간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나아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과 결합하여 소화 불량을 일으키거나 글루텐 중독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 냄새 좋고 맛있는 마늘빵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2살의 박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건강에 자신 있으셨는데 마늘빵을 간식으로 즐겨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맛있다는 이유로 무심코 드셨던 마늘빵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상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내용이니 집중해 주세요. 바로 상한 마늘입니다. 마늘을 장바구니에 넣어두거나 냉장고에 보관하다 보면 간혹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이때 아깝다는 생각에 곰팡이 핀 부분만 칼로 잘라내고 멀쩡해 보이는 부분만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마늘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일으키는 아주 독한 독소로 국제암 연구소에서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강력한 독성을 가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마늘 전체에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도 이미 마늘 속 깊숙이 독소가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온에서 끓이고 볶고 삶아도 이 독성은 그대로 남아있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60살의 최할아버지의 경우 곰팡이 핀 마늘 중 멀쩡해 보이는 부분만 드시다가 얼마 후 극심한 피로감과 황달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간에 종양이 발견되는 무서운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상한 마늘은 단 한쪽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깝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은 그 어떤 마늘 한쪽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런 위험한 마늘 섭취 방법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늘에 숨겨진 진짜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마늘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아시면 마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물이 될 겁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바로 꿀과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마늘의 맛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달콤하면서도 마늘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맛도 좋지만 그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과 꿀의 천연 효소가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은 그냥 마늘이나 꿀을 따로 먹을 때보다 우리 몸에 3배나 더 잘 흡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마늘과 꿀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생체 이용률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꿀마늘은 피로 회복에 아주 탁월합니다. 몸속에 쌓인 젖산을 분해하고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여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큰 활력을 선사합니다. 또한 몸의 면역 방어력을 크게 높여주어 환절기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도 저항력을 길러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드시면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아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76살의 김 할머니께서는 수년 동안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셨는데 3개월 동안 꾸준히 꿀마늘을 드시고 혈압이 안정되어 결국 혈압약을 줄일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꿀마늘은 맛과 건강 2마리 토끼를 잡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익힌 마늘입니다. 생마늘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생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하지만 마늘을 적당히 익히면
생마늘에는 거의 없는 아주 특별한 성분인 SRL-시스테인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은 암을 막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특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을 15분 동안 쪄서 먹으면 암을 막는 힘이 무려 4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마늘을 익히는 과정에서 열에 안정적인 새로운 유효 성분들이 생성되거나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찌거나 구운 마늘은 생마늘보다 위에 부담도 덜해서 속쓰림 걱정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생마늘의 강한 향과 매운맛 때문에 섭취가 어려웠던 분들도 익힌 마늘은 달콤하고 부드러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껍질째 찜기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서 먹으면 달콤해지면서도 좋은 성분을 최대한 지킬 수 있으니 이 방법 꼭 기억해 두세요. 간식처럼 심심할 때 한두 쪽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방법은 바로 신선한 마늘즙입니다. 특히 집에서 직접 만든 신선한 마늘즙은 마늘의 모든 영양소를 꽉 농축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마늘즙에는 몸의 산화를 막고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아주 적은 양만 섭취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늘을 갈아 즙 형태로 만들면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간에 해독 기능을 강하게 해줘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간 기능을 보완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늘즙이 이 해독 공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늘즙은 흡수율도 빨라서 그 효능을 더욱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선한 마늘 3-4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믹서에 넣고 소량의 물과 함께 갈아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통해 마늘을 제대로 섭취하시면 정말 놀라운 건강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늘을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서도 제가 30년 동안 확인한 가장 좋다고 알려진 꿀마늘을 집에서 쉽고 안전하게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누구든 명품 꿀마늘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재료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마늘은 꼭 국산 마늘을 고르세요. 국산 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높고 향과 맛이 풍부합니다. 껍질을 벗겼을 때 상처나 변색된 곳이 없는 건강하고 단단하며 알이 꽉 찬 마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은 가능하면 천연 벌꿀을 사용하시고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꿀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마늘과 꿀의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을 깨끗하게 손질하는 과정입니다. 마늘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 찬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상한 부분이 있다면 아깝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꼭 버려야 합니다. 상한 마늘은 정말 위험하니까요. 씻은 마늘은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이 과정이 꿀마늘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늘을 쪄줄 차례입니다. 준비된 마늘을 찜기에 넣고 15분에서 20분 동안 쪄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암을 막는 강력한 성분인 SRL-시스테인이 바로 이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찌는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다 쪄진 마늘은 부드럽지만 모양이 유지될 정도가 적당합니다. 푹 물러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젓가락으로 찔러보아 부드럽게 들어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꿀과 섞고 숙성하는 과정입니다. 찐 마늘은 완전히 식혀야 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꿀과 섞으면 꿀의 좋은 성분이 파괴되거나 망가질 수 있으니 충분히 식혀주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정도가 좋습니다. 깨끗하게 소독된 유리병에 식힌 마늘을 넣고 마늘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꿀을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마늘과 꿀의 비율은 대략 마늘 1에 꿀 1.5가 적당합니다. 병을 살짝 흔들어 꿀이 마늘 사이사이에 잘 섞이게 해준 후 뚜껑을 꽉 닫고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내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마늘의 좋은 성분이 꿀과 만나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약 6개월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꿀마늘 먹는 방법과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찐 마늘 2~3개와 꿀 1티스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총 6개에서 9개의 찐 마늘을 드시는 것이 적당량입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고 익숙해지면 공복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꿀마늘은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하시거나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만든 꿀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정말 놀라운 건강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마늘이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특히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생기는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지고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곰팡이 핀 마늘의 멀쩡한 부분만 먹다가 급성 간염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있으니 상한 마늘은 아깝더라도 즉시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까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가장 좋고 안전한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지키면 여러분의 마늘은 늘 보약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마늘을 사오면 바로 하나하나 점검해서 상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늘의 껍질을 벗겨보거나 냄새를 맡아보아 조금이라도 물컹거리거나 곰팡이 냄새 이상한 변색이 보인다면 아깝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전체를 망치듯이 상한 마늘 한쪽이 전체 마늘에 독을 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마늘 하나하나를 키친 타월로 개별 포장하면 습기를 조절해서 곰팡이 생기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키친 타월이 습기를 흡수하여 마늘 주변 환경을 건조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늘의 부패를 지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밀폐 용기에 보관하되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주세요. 이 실리카겔은 습기를 강력하게 빨아들여 곰팡이 번식을 막아주는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 파는 제습제 대신 사용해도 좋습니다. 신문지를 구겨 넣어 마늘 사이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곰팡이가 훨씬 느리게 번식하기 때문에 마늘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냉동 보관할 마늘이 아니라면 너무 낮은 온도에서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관 중인 마늘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늘이 노랗게 변하거나 검은 점이 생기면 즉시 버려야 하고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나 물컹거림이 느껴지면 이미 상한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은 그 어떤 마늘 한쪽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섯 번째, 껍질 벗긴 마늘은 밀폐 용기에 키친타월과 함께 넣어 냉장 보관하고 3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마늘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 훨씬 빠르게 상하기 때문에 단기 보관만 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마늘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면 껍질 벗긴 마늘을 통째로 또는 다져서 개별 포장하거나 작은 용기에 나누어 냉동실에 넣으면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해요. 사용할 때는 해동하지 않고 바로 요리에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보관 용기는 플라스틱보다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가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마늘의 유황 성분과 반응하여 변색되거나 냄새가 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소독하고 물기 없이 완전히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곰팡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올바른 보관법만 지켜도 마늘로 인한 건강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과 직결된 내용이니 집중해 주세요. 바로 마늘이 우리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기억력 감퇴와 치매인데요. 마늘이 여기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은 우리 뇌혈관을 넓혀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려줍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
마늘이 이 중요한 역할을 돕는 것입니다. 마치 뇌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은 뇌 기능 유지의 핵심입니다. 또한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녹슬게 하고 특히 뇌의 노화를 촉진하며 기억력, 학습 능력 같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범인데요. 마늘이 이러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인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안타깝게도 치매 환자들에게서 이 아세틸콜린 수치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늘이 이 중요한 물질을 보호해 줌으로써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며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준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마늘에 숨겨진 진실, 우리가 몰랐던 위험한 섭취 방법, 그리고 마늘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들, 마지막으로 뇌 건강과 치매 예방까지 지키는 마늘의 놀라운 힘을 자세히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마늘을 꺼내서 혹시 상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세요. 단 한쪽이라도 상한 마늘이 발견된다면 아깝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꼭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황금 레시피대로 건강한 마늘로 꿀마늘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아침 단 두세 쪽의 꿀마늘이 여러분의 하루를 활기차게 열어줄 겁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씨앗이 되어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부모님과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오늘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올바른 마늘 먹는 방법으로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 특별한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참고로 오늘 영상의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의 정확한 진료나 전문가의 개별적인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와 건강 환경이 다르니 오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모든 건강 실천은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 필요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